기획취재팀 조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생기획취재팀 김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생기획취재팀 박동주 기자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도시재생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한창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였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3년 뒤에 재생사업을 했던 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 거기가 재개발을 한다는 식의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고 거기서 취재를 했던 세입자분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끝날 때부터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본인 세입자여서 주거 문제가 살짝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이 전국에 또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 지자체의 관심도 줄고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져요.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점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를 하면 사업 완료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 사업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을 알아보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많이 찾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 가서 취재가 되지 않은 곳은 여러 번 찾았는데요. 양동이 이제 달매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달매 마을이랑 다르게 아예 그냥 철거라고 다 적혀 있고 주민들도 다 나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이 놀랐죠. 그래도 그 마지막 한 분 남아있는 그 주민이 있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열악한 환경 그리고 다 주민들이 떠났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거길 시작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더 있나 좀 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활동가 현장 지원센터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점시설이라는 게 원래는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인데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거점시설이라는 게 어쨌든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거점시설이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원비가 안 나오는 지점부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98곳 사업지를 조사를 해서 거점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모두 분석을 했었고 유형화를 해서 범주별로 어떤 상황에 있는 거점시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기사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거점시설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에 좋은 인프라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해요. 그런 만큼 이제 이 거점시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주로 봤던 부분이고 기사에서 방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거점시설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점시설이라는 어떤 인프라, 자산이 이 지역에 남은 거고 이거를 잘 활용할 기회가 오히려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사업이 끝난 지역에 가보면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극히 드물고 다시 마을을 쇠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생 사업이 끝난 직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철거가 시작된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민분을 만났어요. 마을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느낀 게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거점시설은 어떤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할머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 시설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는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다 챙기고 여기서 안부도 묻고 호박도 같이 키우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개념이나 숫자를 딱 뒷받침을 해줄 때 좋은 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제주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 사전에 계획을 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생각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을 관리할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 사업 관리의 어려움이 좀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어때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여러 지역을 찾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정말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재생이 필요할지,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은 뭐고, 왜 이런 게 필요하고, 도시재생은 어떤 거고, 우리가 왜 전면 철거만 계속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하지 못한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알리는 거는 기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공론화를 더 많이 하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좀 안 됐어. 그럼 저기는 좀 더 잘 된 곳이 어쨌든 있을 텐데 그런 사례를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건 또 도시재생에서도 지역의 재생, 여기로 또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팔로잉을 계속 하고 싶고 기사 3편을 넣었는데 그 안에도 담지 못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얘기 또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의 도시재생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